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가을 날씨가 완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통적인 배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림잡아서 한 6개월 후에 내년 4월 10일 총선거니까 거의 이제 반년 남은 한국의 전국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중이 시끌벅적합니다. 요약하자면, 문제를 핵심을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좀 심중하게 코멘트를 하는 것 같고요. 뭔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무슨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의 계약 아래 무슨 저기 치적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무슨 회고록 집필에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아직 하나도 안 봤습니다. 많은 사람 제 주변에 있는 참모나 친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때 보려고 보지 않고 있고, 우선 제가 그래도 1년간 특별보좌관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제 국회 동기이기도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관심은 일단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어떤 식으로 그의 나머지 몇십 년간의 생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다만 좀 서운한 것은 지금도 제가 도저히 그 마음이 캥겨서 노하지 풀어지지 않는 것은, 적어도 한 6년간 광화문 광장에는 유사일에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단체의 합동이지만 아마 대표적으로는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주축이 됐었을 것이고, 고교연합, 자유연대, 무슨 장성연대, 수백 개의 단체가 합동을 했는데, 그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입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몇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전국 각지에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데 모아서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일당 회비 한 2만 원, 3만 원 내고, 그리고 쫓아 올라와서 거기서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고, 또 저녁에 아무도 오후에 누가 전송도 안 해주는데 그냥 우우 몰려서 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벽 1시, 2시에 도착해 아주 피곤한 몸으로 그런 것을 일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온건한 우익 보수주의자 국민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아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항과 분노와 서글픔과 희망과 이런 것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적당히 그동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목표도 애매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탄핵의 가장 가운데 토막이 되는 태블릿 이 조작이라고 판명이 된 그 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JTBC, 중앙일보에 무슨 전속으로 글을 쓴다는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중에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정광훈 목사 쪽으로 가서 지금도 집회를 꾸준히 하고 있고 참 열정적으로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요새는 이제 거기에 주로 대부분이 이제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아마 눈에 띄는 사람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 하나가 끼어 있는 것 같더군요. 그 광화문에서 집회하면서 우리가 윤석열을 당선시켰다고 큰 소리 꽝꽝 쳐. 근데 당사자인 윤석열 당사자 대통령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서운해 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요새 내년 선거에 200석을 만든다고 하죠. 큰 소리를 꽝꽝 치는데 여기 강서구청장 선거 좀 보여주세요. 여기 띄워보세요. 이걸 좀 물려주세요. 아니 후보들 오케이 좀 더 올려서 오케이 스톱. 예. 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가 0.66% 받았어. 1623표. 저 정도 표 가지고 내년 40선거에 전국에 200개의 국회의원을 당선자를 낼 수 있을런지 셈본으로서는 잘 맞지가 않아요.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해서 무슨 연동제 같은 거, 비례대표 같은 걸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상당히 재미있는 셈본인데 요새는 또 가뜩이나 무슨 부인이 하신다는 거죠. 부인이 아니라 따님이 하신다는 무슨 알뜰폰 그걸 가지고 저 방송 중입니다. 알뜰폰 가지고 또 핸드폰 장사 한다고 해서 비판을 좀 받고 어쩌고 하는데 이 양반이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일 텐데 옛날 꼭 박태선 장로 전도관에서 경기도 어디에다가 신앙촌 만들어 가지고 메리에서 팔고 그런 공장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양반도 사업성으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지나가는 말로는 엊그제 중국에서 탈북자 600여 명을 북한으로 송환시켰어요. 송환을 시켰다는 건 곧 그들에게 죽음 아니면 가혹한 정치범 수용소에 옥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자유를 찾아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중국 정부가 그걸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국제법 법리상.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저 큰 소리를 쳐야지.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하냐 말이야. 나는 그 양반들의 그 슬픔과 비극을 알아요. 그러려면 지금쯤은 아마 주동자는 이미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진보적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니 시인이니 무슨 수필가니 소설가니 다 버틀고 북한의 이런 엄중한 인권 탄압의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에? 북한의 앞제비에서 얘기를 안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자칭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100명만 모아가지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서 한번 내보아라.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안 해. 아무도 안 해. 딴소리는 삥삥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이 나라 지식인들의 꼬락선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우선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끌어갈까?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에서도 선거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근호 동지가 아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 글을 썼는데 나중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는데 우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후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김태우 사람이 똑똑해요. 잘생기고 펀치라고. 그러나 다만 광서구청장의 보궐선거는 김태우의 구청장의 문제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공익 제보자로 상당히 국민적 스포트라이트 받고 했지만은 아무튼 광소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구청장으로 당선돼 했는데 그 강서 바닥에 민주당 바닥에 센 데란 말이야.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하고 말려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 특별하게 이제 김태우를 애호했던 것 같이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런데 원래 이제 당은 당규에 보면 아마 민주당도 그러겠습니다만 이 보궐선거나 재선거 이런 것을 새로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다시 공천을 안 하는 거 아니면 아예 거기에는 공천을 안 하는 것을 대부분의 당규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지키지 않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그 문제되는 사람을 또 갖다 집어넣는 것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그 호감 이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두 번째는 윤 정권이 상당히 오만해졌어요. 지금 윤 정권에서 지금 프론트러너로 앞장서서 대변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말 잘하지. 똑똑하고 말 잘하는데 이 사람이 보면 말싸움을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응?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러고 무슨 구속 동의서 요청할 때 국회에서 연설 보고할 때도 그러고 너무 자세하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괜히 기분 나쁜 거야. 그 박범계 같은 사람 있죠. 전임 법무장관. 저는 박범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 좀 억지 소리를 잘하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말이야. 좀 거만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제일 깨끗한 척 하지만은 그 미국 출장 갔을 때 돈도 많이 쓰고 그 흠집 잡을 게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앉아서 괜히 그냥 한동훈이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을 치는 거야. 원래 법무장관 때도 뭐 그런 대목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문재인한테 충성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치는 한동훈 잘 받아쳐요. 근데 잘 받아치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더 약이 오르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한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적당한 반박을 하되 상대방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때로는 적당히 좀 어떤 대목에서 결정적인 문제 대목이 아닌 한 좀 져줄 때는 져주고도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응? 나도 옛날 토론대회 많이 나가서 대통령도 몇 번씩 받은 사람이야. 나도 말싸움을 별로 지지 않는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적어도 법무장관으로서 한동훈이는 너무 잘난 체를 해요. 응? 그러나 어떻든 간에 국회에서 구속동의안이 나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비명파의 합의로 그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국회에서 구속동의 야당 제1야당 그거 제1당이야. 제1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의 구속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건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구속할 필요가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가 그때 그것을 해설을 하면서 이재명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무슨 비장의 카드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 비밀 카드가 윤창훈 판사였어요. 그러면 왜 한동훈 같이 똑똑한 사나이가 윤창훈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조사했을 거야, 아니요? 유창훈, 윤이 아니고 유창훈.
그 사람은 확실한 좌파야 하는 계속 지금까지 그 판결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역사가 뒤틀려져야 된 거야. 틀어진 거예요. 옛날 뭐 한일 문제 청구권 때문에 누가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해가지고 한일과 굉장히 복잡하게 그 쟁점이 벌어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를 사전에 조사했다면 그 똑똑한 한동훈이는 법률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장 발부 담당 판사 기피 신청이라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에? 그래서 유창훈 부장판사에게 프레스 압력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어. 만약에 바꾸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꾸려는 거 우리 알고 있어 하는 정도의 전략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이재명의 구속동의안 통과된 그것을 구속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데는 1차적인 행정적인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뭐 큰 죄는 아니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그 인적 조사도 법무부에서 하죠. 무슨 조사단이 있어요. 정보단. 그러면 거기서 사람은 뭐 신뢰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 저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 패거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 내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걸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느냐 말이야. 그건 참으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대법원장을 새로 뽑을 때 법권의 법률 지식과 학식과 권위와 하는 데서는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얼마나 흠집 잡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지 않은 것에 중심을 가지고 뽑으세요. 그래서 야당도 그렇게 시비를 걸 만한 거리가 없도록 만들어란 말이야. 소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대법원장에 김병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뽑으세요. 왜 그걸 못 뽑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런 사람을 뽑는 능력이 없으면 이 정권은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당당한 대법원장 후보를 하나 못 뽑아? 그러니까 뭐 엉뚱하게 요새 대한변협에서 어제 오늘 자기들이 후보를 몇 사람 추천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이상로 박사가 계속 뭐라 그래? 깜찍되지 마라 그랬던가? 일가를 했더라고요. 이상로 뭐라 했죠? 뭐야? 유주석? 주접달리 말해. 니들 한번 뻔하다 이거야. 니들 큰 로펌에서 이해공개 가지고 있는 놈들 뽑아가지고 니들 맘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법원장이 개인상의 무슨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야당의 말꼬리를 잡히는 그런 사태를 야기한 것도 일차적인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 분발하세요. 그 야당이 한동훈이 탄핵한다는데 그런 거 겁내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그거 가지고 겁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당당하게 좀 받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저 야당의 거센 얘기에 대해서 그래도 받아치고 핑퐁 탁 내리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어. 그러나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지가 하고 말겠지, 발부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론.
이제 좌파들이나 우리법연구회나 뭐 우리법연구회가 뭐 국제법연구회 하다가 또 그만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나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도 상당히 묘하게 변한 사람이야. 저 사람 또 조금 있으면 그만둔다고 나와고 저 민주당에서 전국구 한다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태가 그렇게 됐다고 할지라도 한동훈이가 미리 딱 쳐놓고 나오면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전반적인 어떤 국가 경영, 그런 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강서구청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아까 69대 31 그거 내보세요. 제가 항상 선거가 사전 투표에서 문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누가 딱 뽑았어요. 제가 조사를 안 했는데 방화 1동, 등촌 3동, 화곡 본동, 화곡 2동, 3동, 4동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69대 31로 딱 정확하게 사이좋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제가 3년 반 전에 폭로했던 63대 36, 그것이 약간 변형된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표시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하고 전제를 한다면 그때는 63과 36이면 99 아닙니까? 그 나머지 1%를 0.1, 0.8, 0.9를 왔다 갔다 해서 조정을 하지만 63대 36은 유지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9대 31 하면 이거 100%를 딱 만들었네. 정확하게 만들었죠. 이건 68대 32, 90,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이게? 예?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김태우 후보는 반드시 재검표를 즉각 신청하고, 사전투표부터, 본투표까지 수개표를 전부 확인하세요.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적어도 마곡지구에서 7%, 6% 이겼나? 그 전에 6%, 7%를 17%가 23%가 차이가 나버렸어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꾸준히 침착하게 지혜롭게 접근함으로써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만큼 국민의 의사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돌아가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혁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한 소위 검찰 독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공천 과정에서도 검찰 출신을 가능한 대로 적게 하세요. 검찰을 자기가 꼭 필요한 손발이 맞는 어떤 행정부서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슨 수석하고 차석하고 하다가 적당하게 경력을 좀 채색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지역에다 딱딱 내보내는 거. 그건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런 식으로 검찰을 많이 내보내면 내년 4월 10일 선거에서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응? 그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많이 뽑으세요. 공정하게 뽑으면, 천하의 대권을 잡고 있는데, 선거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또 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탄핵 얘기로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겠지만 그거 나오기 전에 윤석열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돼버려. 천하의 웃음거리가. 이번에 이 강서 보궐선거 하나는 여러 가지 극적인 사태가 많이 상황에 있잖아요. 이재명의 구속동의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김태우 자신이 그 자리에 또 나가는 것이 또 문제고
그리고 또 뭐 들리는 바로는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어제 제가 누가 식사하면서 들었는데 김태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하겠다 하는 그런 뭐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공항공사 노조가 얼마나 센데 거기를 갖다 집어넣어? 방금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 출근하기도 어려워. 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을 하시면 이 사람들 아직 정신은 못 차린 사람들이야. 응? 김태우 개인은 인품이나 자질로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숙해야지. 그걸 어떻게 공항공사에 갖다 집어넣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 보면 또 망해. 그런 하나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소위 정치 기획, 전략, 전술, 그래 너무 허접해.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믿을 만한 후배들을 뭐죠 금융감독원장을 시킨다거나 그런 거 좋아요. 그럼 뭐 국과수 뭐 국립 수사서 이런 거 하는 것은 검찰이 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치적인 문제에서 검사 딱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자꾸 임명을 하면 진짜 검찰 독재라는 평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체적인 것은 다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조만간 대법원장 후보를 진짜로 좋은 사람을 추천하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국회에서 부결돼도 관계없어. 그러나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면 자 민주당 패거리들이 저런 사람도 부결시켰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법조계에 대해서 별로 연결이 없었는데 적어도 한 10여 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봐도 시비를 걸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자기하고 친소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대법원장 후보를 뽑아가지고 또 그 사람도 적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도 쪼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이 된다고 꼭 윤석열 패거리만 봐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사법의 존엄성과 중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딱 지켜가지고 올바른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윤석열의 친구나 동지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으로서도 이거 또 부결시키고 어쩌면 우리가 욕먹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만큼 하는 것이 신의 한 수예요.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혁파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우선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전투표가 어떻게 꼭 저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 물정도 모르고 옛날 대선 때도 막 사전투표 열심히 해라고 윤석열 후보가 난리 법석을 치고 다녔어.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제가 꼭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2나 3% 차이로 이기도록 딱 세팅이 돼 있었는데, 세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새 해킹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니까 그게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하도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창문에 가서 아우성 치고 어쩌고 해서 흔들려 가지고 그게 잘못돼 갖고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자기들이 고함을 지르고 당선됐다는 사람도 있고. 정광훈 목사가 자기 때문에 됐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다시 뽑고, 그리고 용산 관계뿐만 아니라 냉정하게 봐서 멀쩡한 사람들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상도 중심이야. 지역을 따지는 거 좀 우습습니다만은 대표도 경상도고 원내대표도 경상도, 다 경상도예요. 그나마 또 하태영 의원이 그래도 서울 올라온다고 또 뭐 그런 소리를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 국민적 화합의 자세로 선거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응? 그런 문제에서 파격적인, 아주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로 선거체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이 역사로부터 위임받은 그 임무를 충실하게 성공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김태우 후보가, 저도 사실은 우연히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저하고 같은 경주김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지났는데, 사람은 반듯해요. 반듯한데 이번에 long place at the long time 잘못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차라리 거기에 다른 사람을, 신선한 제3자를 시키고 차라리 자기가 가서 선거 운동을 해주는 식으로 하고 어쩌고 하면 좀 이따가 나중에 사실 국회의원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리를 너무 가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네 때문에 돈 40억이나 드니까 네가 물어내라. 그러니까 또 죄송합니다 하죠. 그건 뭐 애교로 봐주세요. 또 이래가지고 사람들 비위를 상하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정치를 끌어가고 캠페인하는데 앞에 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글쎄 표를 많이 끌어올 것 같지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응? 안철수는 갔나요 거기에? 나중에? 안철수 마지막에 봤는데 어쩌지 뭐 안철수도 가서 좀 붙이고 그래야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거 좀 이기기 어렵겠는데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뭐,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이재명이한테 만약에 대권이 갔다면 어쩔 뻔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천만다행,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되니까 정신 바짝 들이고 일 잘해야 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선거 체제를 맺는데 윤석열은 자기의 정치 인생을 걸어라. 정치 인생을 걸어라. 그리고 이것을 이기면 좀 과장하면 청사에 빛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중립적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킹이 안 되게, 남이 USB 하나 가지고 삭삭삭 빼는 그따위 엉성한 체제를 완전히 막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심기일전해서 정책을 취해주기를 바라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들어온 조선일보 기사에 보니까 저 대전 현충원에도 그 뭐야 그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 6,315명 가운데 4,623명이 현충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현충원도 개판이야.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했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뭐예요 이거? 특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태학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말은 국정부에 나와서 뭐 이렇게 큰 실망을 드렸다. 무슨 최선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뭐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기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을 즉시 파면시키세요. 절차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획기적인 정치적 결단, 용기 이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장전호 전투 기념일에 가서 한미호를 돈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데서 외교 성공이 내치 성공과 직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가서 뭐 바이든한테 칭찬받고 뭐 어쩌고 좋게 하고 하더라도 내치가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반드시 잡고 이거 재검표 반드시 시키십시오.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검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 시킬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세요. 대표적으로 공병호 한 사람이라도, 공병호 박사 한 사람이라도 가면 빠삭하게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또 기계를 잘 만지는 젊은이들이 몇 사람 있어요. 보면 그냥 압니다. 왜 그런 것을 눈가리가 엉뚱한 놈들한테 맡겨놓냐 말이야. 에? 그 이제 차치고 포치고 지 혼자서 다 해먹고 지 새끼들 다 거기다 저 취직시키고 말이야.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정말 웃기고 정말 자빠졌어 정말. 에? 이것을 잡은 사람은 대통령, 윤 대통령입니다. 그 정신 바짝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의 칼을 내려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